안녕하십니까. 해왕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시사와 정법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 강의 시간. 오늘은 주역 41번째 기회인데요. 41번째 기회는 보니까 위는 산이네요. 그렇죠? 산이고 아래는 이택택 해가지고 연못을 의미하는 택이네요. 지난번에 이제 40번째 기회가 해를 의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느슨한 해, 뭔가 모르게 해를 본다라고 하고, 뭔가 해를 보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느슨하게 되면 뭔가 이를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회 순서는 그러니까 41번째는 선택, 여기 손께를 대는 거 아니에요? 손께. 순서는 그렇는데 손이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잖아요. 손께는, 손이란 말은 손해 본다. 우리가 42번째 개는 이깨거든요. 근데 손익이 관계되는 거다. 근데 우리가 많은 손해를 끼친다고 할 때, 요 손은 원래 의미면은 드러낸다는 의미다. 이렇게 뭐 나의 뒤주에 살이 있으면 밥을 하려면 이 살통에 살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뭐 드러내면 살은 그 바닥은 살통은 적겠죠. 그렇죠? 손해 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앞으로 계속 이 선택 성격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택 성격에 대해서는 이제 순서는 이제 핵 다음에 손께가 드러낸다는 의미인데 또 재미난 이야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3번, 한 번째가 이제 한께라고 한번 이제 청춘 남자를 만나서 40번째 해산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41번째 애가 생전 드러낸다. 산모에서 배에서 나온다는 그런 개념은 이제 손이라는 의미를 쓰기도 하는데 이건 재밌죠, 그죠, 순서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사의 주공이 쓴 계사는 뭐라고 설명해놨는지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사본을 제가 먼저 한번 써봤는데요. 요 선택 계사를 설명하기 전에 개의 형상을 다시 또 설명해 본다면 왜 손이겠느냐. 일반적으로 보면 위가 산이다 라고 아래가 연못이다 그러면 산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산에 나무들이 있겠죠. 그렇죠? 나무들이 있으면 밑에 요거는 연못에는 물이 있겠죠. 그렇죠? 나무가 성장하려면 밑에 물을 바다에 물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상이에요. 그러면 나무가 점점 커가겠죠. 커가는데 요 형상을 가만 보면 뭔가 모르게 드러낸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과연 전체적으로 진짜 손해일까? 예를 들어서 가장 이해되는 쉬운 예를 들면 이따가 또 효사본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떤 사람이 내가 소득을 얻었다. 소득을 얻었는데 일정 뭐 세금이 10%든 20%든 세금을 납부를 한다 그러면 그 세금이 어디로 가겠어요? 국가로 가잖아요. 국가로 가면 그거 갖고 내가 소득을 생길 수 있도록 정치를 해주잖아요. 뭐 국방도 뭐 치안도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손해 보는 것이 과연 그러니까 내 모가지를 드러내서 누구한테 준다는 것이 과연 그게 나쁜 걸까? 진정한 손해일까? 나중에 뭔가 모르게 이익이 생기지 않겠냐라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면 선택성계가 비록 내한테 손해를 보는 거지만 결국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사를 보고 보니까 유부 드러낸다 하더라도 유부 믿음을 가져라. 그래야 원이 크게 길하다. 허물이 없고 가히 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세금을 바치고 내한테 뭔가 조금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거는 내 자신의 손해가 아니다 라고 나라의 다른 발전을 위해서
그런 개창에 어떤 믿음이 있으면 뭔가 모르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왜 전마가 내한테 빼앗아갈까? 국가가 세금을 내한테 빼앗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이미 또 뺏긴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뺏긴 건 뺏긴 대로 잊어버리면 좋지 않겠냐. 바로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유유왕이다. 갈 바가 있으면 이롭다. 갈 바가 있으면 이롭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뭔가 모르게 그게 이 유유왕이라면 대처할 방안이 있으면 그런 뜻이겠죠. 대처할 곳이 있으니까 이룰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갈지용 그것을 갈 이걸 어찌 갈자거든요. 그것을 어찌 쓰겠느냐. 지금에서 내가 어떤 손해를 봤다고 내가 뇌물을 잃어버렸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쓰겠냐. 이게 가용형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두 개의 개짝으로 가히 제사에 선다라고 그런 얘기네요. 제사에 선다는 말은 우리가 최고로 저도 지난번에 이제 뭐 4월 첫 일요일 날 뭐 제사를 봄시제 형식으로 이제 집안에서 모셨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요즘 제사는 옛날에 제사는 뭐 가을에 시제를 지내고 또 가급적 봄에 뭐 청명한식 날 또 조상 산소를 가보고 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때 시제를 제사 지내는데 저희들은 뭐 제가 봄에 이제 지내는 걸로 해서 4월 봄에 지내는 사람들은 봄에 4월 첫째 주 일요일이나 둘째 주 일요일 지내면 되고 가을은 뭐 10월 달에 첫째, 둘째, 셋째 많이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기가 많잖아요. 최고로 많이 제기를 많이 담는 것이 뭐 8가지 있고 그 다음 이제 좀 행편이 안 좋으면 4개 4개 반을 2개를 하는데 요 개짝은 어떤 개짝을 어기를 하냐면 피와 조를 담는 개짝이래요. 그러면 이제 뭐 2개가 접시를 산다면 그 속에 하나 뭐 포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제사 개짜니까 제사 그릇 개짜니까 뭐 때로 물 한 잔 얹어 놓을 수도 있고 바로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은 내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 드러냈다면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려면 피곤하겠죠.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놓여진 상황에서는 이같이 2개의 개짝이라도 2개만 갖고라도 제사를 지내야 그렇게 형통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어려울 때는 좀 사람이 당장 어렵게 상황이 놓여졌는데 정각같이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역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갈지용 어떻게 쓸 건가? 갈지용. 그래서 2개의 개짝으로 제사를 지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면 행동하면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개사품을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다시 효사 설명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점이 나와서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응용할 건가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효사 부분을 살펴보면 조구, 이사, 천왕, 무구, 작손지라고 되어 있네요. 처음에 양이 왔기 때문에 좋은데 이사, 이미 일을 마쳤네요. 천왕, 빨리 가라. 무구, 그러면 형물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빨리 가서 작손지, 짐작해서 드러내어줘라. 요거는 이제 서민이 자야 되니까 여기에 그대로 쭉 해보면 가을 추수가 끝났으면 뭔가 모르게 자기 스스로 짐작해서 세금을 알아서 잘 빨리 납부를 해라. 바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이 이정, 발음은 이롭다로 보다는 여기는 원형 이정 끝부분에는 의미를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흉, 원형 이정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흉하다.
그러니까 그러게 되니까 불손 익지라 손을 버리지 말고 이익을 더해라. 요걸 있는 그대로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겠죠. 첫 번째 어떤 이 나이가 들어서 뭔가 모르게 투자를 한다거나 했을 때 손해가 보면 이 흉하겠죠. 그렇죠.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들죠. 우리가 가을에는 추수의 계절인데 가을에 먹는데 손해를 본다 그러면 어렵겠죠. 그렇죠. 바로 원형 이생이라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을에는 새롭게 마지막 인생의 단계에서는 뭔가 뭐 새롭게 하지 말고 손을 읽지 마라. 그런 뜻이고 두 번째 해석으로는 이런 의미겠죠. 여기는 서민의 자리고 여기에 만약에 바로 위에 학업 관리 자리, 학업 관리들이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다시 핍박 오겠죠, 그죠? 그 사람들은 불손해라, 불손.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그러니까 손해 보면 밑에 정흉이니까 흉하겠죠, 그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삼인행. 삼인이 행동하면 적손 일인이네요. 삼인이 행하면 한 사람 드러낼 수밖에 없고 일인행 한 사람이 가게 되면 득손 기울아 칭을 얻게 되네요. 이것도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통상 옛날 속담에 보면 삼인이 가지 말라 하잖아요. 삼인이 가다 보면 나머지 두 사람이 짝퉁이 맞고 한 사람을 자꾸 드러낼 수밖에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인이 가지 말고 한 사람이 가든지 두 사람을 가라. 한 사람이 가면 또 다른 벗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왜냐 한 사람 생기다 보면 한 사람이 가면 그 공간에 있으니까 채워줄 사람이 나타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요거를 산문을 뜻하면 이제 부부간에 있고 애가 계시면 세 사람이잖아요. 41개가 드러낸 손자니까 한 사람을 드러내면 그러니까 어떤 만료가 되면 드러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한 사람을 성장하다 보면 나중에 또 여기 양이든 음이든 만나서 또 다른 사람이 만나잖아요. 그런 행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또 다른 손해를 본다면 삼민행, 삼민행이라는 말은 제가 항상 말한 대로 천지인 사빈이 합쳐졌다. 그런 완전히 갖춰졌다. 그죠? 완전히 갖춰졌다 하더라도 뭔가 모르게 이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매력 비록 일인행 한 사람이 행동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비록 갖추지 못한 거잖아요. 세상은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데 하더라도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 뭐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육사 손기질 질병을 드러내라. 그래도 사천 빨리 해라. 그러면 기쁨이 있고 허물이 없다. 손해 봤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원인이 있을겠죠. 그죠? 그 원인이 바로 질이겠죠. 질병이겠죠. 빨리 손해 봤으면 내가 지식이 부족하다. 뭔가 모르겠는데 판단이 부족하다. 빨리 깨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쪽에 빨리 지식을 부족한 것을 채워야지 계속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네요. 그다음 유고는 혹익지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인 경우, 즉 밑에 신하가 국민들이 왕한테 갖다 주게 되면 그 항상 원기는 돼 있네요. 그렇죠? 항상 길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게 길한지 안 길한지 점을 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십풍지구라 해요. 거북구자. 거북구자를 왜 쓰냐면 점을 친다. 점을 치면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돈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십풍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불극위. 점을 쳐도 불극위. 그렇게 입에 대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항상 지금 왕은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백성들한테 약간 조금 드러내서 돌려받는 거니까 자기 혼자만 이익을 위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상고 마지막 불손 익지 손해를 보지 말고 이익을 대해라. 허물이 없다 정길 그러면 크게 길하다. 갈 바가 있어도 이로운데 그렇게 되면 득신 신화를 얻을 수 있네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게 되면 뭐가 집이 없다. 집이 없다는 말은 내가 어디 가는 다 신화가 있는데 그 집에 내가
가면 그 집이 내 집이고 내가 잠잘 곳이 있는데 그게 무슨 꼭 집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바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효사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효사 부분을 잘 보셨나요? 요 개가 위에는 산이고 아래는 택이라고 해서 택에는 이제 물이 있고 산에는 나무가 있고 큰 뭐 바위 같은 게 있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점이 나왔을 때는 봤을 때 오는 거 모르게 계약한다 그러면 약간 미친다는 느낌이 좀 과연 들 거예요. 계약하러 가니까 당초에 물건이 이건 아닌데 과연 이걸 계약해야 되냐라고. 근데 나중에는 언제든 간에 그것이 잘 활용해서 이익이 생길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주고, 데이터를 하러 간다, 이 개가 나왔다라고 하면 좀 뭐 상대가 돈을 쓰기로 했는데 상대는 돈을 안 쓰고 내가 돈을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더라도 끝내는 장차 아까 말한 원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끝내는 길하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건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걸 사자성어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무엇을 드리냐면, 이와 같이 내가 화가 많이 난다, 손해 봤다 그러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불같은 화를 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 개를 보면 이 택에는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로 화를 꺼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징분이라는데, 분을 징분한다, 억제한다, 분노를 징분한다. 고담자 화가 난다. 고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손해 봤으니까 다시 또 뭔가 재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 하고자 하는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단속해야 되겠죠. 질욕이라는 욕을 많이 씁니다. 질자는 한문을 써드린다면 이건데요. 징은 우리 징계는 다 아시니까 징분, 분노는 한문을 써보면 이런 분겠죠, 그렇죠? 진력, 그러니까 징분, 진력 이런 식으로 다시 써된다면 징분, 진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면 좋지 않겠냐.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뺏길 수도 있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말씀을 했는데 뭔가 모르게 해결 잘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내다 보면, 느슨하다 보면 뭔가 모르게 잃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처음에는 긴장했다가도 잃게 되면 손해가 생기면 분노가 생기겠죠, 그렇죠? 뭐 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하면 내가 뭐 일단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여기 밑에 나오는 택 물로 깎고 커버려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욕심을 요 앞에 요건 산이라니까 요 산에 딱 그럼 막는 행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을 이제 막는 그런 뜻으로 진분진욕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상사 내 앞에 내가 보고 들리고 하는 것들은 다 공부거리거든요. 공부거리를 삼아라. 거기서 내가 배울 점이 있거든요. 이와 같이 산택의 손길에 대해서는 위에 산이 있고 밑에 물이 있으면 내가 분노가 있으면 저 물로 내가 분노를 다스리고 욕심을 내 산처럼 막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나왔다고 했을 경우 반드시 어떤 이제 아까 말한 42번째 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행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내한테 손해가 영원 손해가 아니다. 나한테 이익으로 돌아오는 그런 해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반겨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이제 41번째 요 선택 성과에 대해서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요 단어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징분진욕이라는 징분, 분노를 징분한다. 분노를 징분하고 욕심을 억누른다. 그런 보면 되겠죠, 그렇죠? 욕심을 억누려야 되지. 뭐 우리가 뭐 고스톱 치거나 뭐 계속 하다 보면 읽다 보면 계속 고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도 옛날에 뭐 야바이꾼들한테 시험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접시 속에 주사위 요 세 개의 접시 중에 어떤 걸 맞추면 돈을 배로 준다는 거. 한 심심삼아 한번 해봤는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맞췄는데 난 진짜 돈 거니까 읽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계속 더 했다 그러면 폐가망신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욕심을 잘 단속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한 번도 재밌잖아요, 진짜가. 이건 집값잖아요, 집값. 여기까지 도달한다. 집에 도달한다. 집에 들어가면 마지막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단어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징분진욕이라. 요 정도로 하고 41번째는 아무튼 재미나고요. 또 42번째 이 풍매인데 아까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밑에 요 개가 선택 요건데 택은 이제 여기 위에 올라가고 내려오면 이런 개가 형성되는데 요거는 풍이잖아요, 그렇죠? 풍이고 그 다음 이제 여기 사진네 요거는 풍년 입계입니다, 입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해가 있으면 다시 또 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니까 요즘 세상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깨구리가 한 발짝 멀리 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뒤로 한 발짝 뒤로 움츠렸다가 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한테 지금 당장 어려움이나 손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라. 유부라 했잖아요. 이거 믿음을 갖고 생활하다 보면 언젠가는 회복된다. 를 맹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